3월 모의고사 22년도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두 다항식을 빼는 문제입니다. 두 개 그대로 빼주겠습니다. y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을 그대로 빼주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이 돼서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x는 1보다 크다의 부정이죠. x가 1보다 크다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부정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원래 등호가 없었으니까 등호가 생겨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5c3 곱하기 3팩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5c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거기다가 3팩 곱해주게 되면요 분모랑 지워지고 5 곱하기 4 곱하기 3만 남으니까 정답은 60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G합성 FA는 이라고 한 문제입니다. G합성 FA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FA부터 계산을 하면 3이죠. G의 3이고요 G의 3은 5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2,3을 지나고 3x 마이너스 플러스 2y 마이너스 5와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기울기는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6 플러스 6 플러스 n은 0 n은 12 마이너스 10이죠. 따라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요. 그대로 y절편은 이쪽으로 읽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2 해서 6 1번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잘 모른다면 그냥 y는 으로 고쳐줄 수 있겠죠. 2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 이렇게 고쳐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6번 복수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 3인 문제입니다. 그대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유리화 해줘야겠죠. 이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요. 분모는 4 플러스 1이니까 5 그리고 분자는 2a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6 플러스 a의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5분의 2a 마이너스 3과 5분의 6 플러스 a를 더한 게 3이니까 5분의 3 플러스 3a가 3입니다. 따라서 3a가 돼야 되는 값이 10이니까 a는 4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 5장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들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한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은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홀수들 먼저 나열해주면 되겠죠. 1, 3, 5를 먼저 나열하면 3팩 1, 3, 5를 먼저 나열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짝수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12 72가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8번 문제는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분점 구하는 문제니까 내분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점 공식은 3대1 내분이니까 내분점은 비율을 더해주고요.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6 플러스 a, 3 플러스 1분의 그대로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0
계산하면요 4분의 6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x좌표가 0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4분의 6 플러스 a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 따라서 a좌표는 마이너스 6, 0, b좌표는 2, 4죠. 2, 마이너스 4. 3분 ab는 그대로 거리 공식 쓰면 되니까 루트 마이너스 8, 8에 반대로 빼면 되죠. 8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계산하면 루트 64 플러스 16 루트 80이네요. 루트 80은 계산하면 4루트 5죠. 3번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분수식 보면 바로 통분부터 해야 되죠. x, y분의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그런데 xy는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2루트 2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8루트 2니까 8루트 2 계산하면 마이너스 4루트 2.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곡선에 접한다 라고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그대로 방정식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면 y는 m의 x 플러스 1, 즉 y는 mx 플러스 m입니다. 우리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위치관계 문제죠. 위치관계 문제에서는 두 식을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판별식이 1-m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4m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대로 판별식 계산해주면요 2m 플러스 1 마이너스 16 플러스 4m이고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5는 0 3, 5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 되니까 m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3,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가 a, 마이너스 a를 지날 때 함수의 치역은?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a, 마이너스 a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2.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a는 a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a가 2,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면 x 플러스 1에 플러스 1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치역은 y가 1보다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가 치역이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요 의미하는 건 여기 좌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y의 부호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근이 2분의 b 플러스 i일 때 다른 한 근 표현하는 문제인데 우리 두 실수 a, b 개수가 실수인 거 알려주셨고요. 근이 허근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켤레근을 가지겠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 두 근의 곱 2분의 b 플러스 i와 2분의 b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a가 나오죠.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b는 마이너스 a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근을 곱하게 되면 b가 나와야 되죠.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은 b
4 곱해서 정리하면요.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0.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b는 2. 따라서 b는 2고요. a는 마이너스 2니까 a, b는 마이너스 4.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집합과 A, B라는 집합에 대해서 A 합집합 X는 A고 B 교집합 X는 공집합인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A 합집합 X가 A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건 X가 A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이고요. B 교집합 X가 공집합이라는 이야기는 X는 어떻게 되냐? 즉, 아니죠. 얘가 공집합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X와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소리니까 X와 B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얘기는 X는 A에는 들어가지만 B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B랑은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A-B의 교집합이라는 걸, 속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A-B는요, 뭘 원소로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우리가 A는 6의 배수니까 6 위에다가 살짝 써보겠습니다.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6, 12, 18, 24, 30, 36, 42, 48이고요. B가 가지고 있는 집합은 원소는 4, 8, 12, 16, 20, 24 해서 48까지 되겠네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A차 집합 B는 4의 배수를 A에서 다 빼주면 되니까 6, 18, 30, 42 요 4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X가 여기 A차 집합 B에만 속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원소가 4개니까 2의 4제곱이죠. 그래서 16.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f1 더하기 2 f3은 12. f 역함수의 1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의 3은 2일 때 f의 4 더하기 f 역함수의 4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f의 1 더하기 2 f의 3이 1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요 경우에 될 수 있는 게 F3이 5고요. F1이 2가 돼서 우리가 12를 만족하는 경우 말고는 없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F의 1은 2고 F의 3은 5니까 역함수를 이용하면 F 역함수의 2는 1이고요. 마찬가지로 F 역함수의 5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F 역함수의 1 마이너스 F 역함수의 3이 2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게 될 수 있는 게 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F1이 3이고 F 역함수의 1이 3이고 F 역함수의 3이 1인 경우, 4고 2인 경우, 5고 3인 경우, 요 경우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 F1이 2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요거 두 번째 있는 F 역함수의 이제 1 같은 경우에 안 되는 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안 되는 걸 좀 잘라서 한번 보게 되면 F 역함수, 여기 경우에 만약에 F 역함수의 1이 3이 된다면 F의 3은 1이 돼야 됩니다. 조건의 모순이죠. F의 3은 5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안 되고요. 이 경우에는 F의 4가 1이고 이 경우에는 F의 4가 1이고요. 이 경우에는 F의 3이 2가 돼야겠죠. 근데 1대1 대응인데 역함수라서 1대1 대응인데 3이 2로 가면 1이 2로 간다에 만족을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안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F 역함수의 1은
잠시만요. f 역함수의 f 역함수의 3이죠. 반대로 썼죠, 제가. f의 2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만족할 수 있으니까 4랑 2는 만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보게 되면요. f의 5가 1이에요. 여기는 f의 3이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f의 3은 아까 5라고 했으니까 여기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 역함수 1은 5니까 4니까 f의 4는 1이고요. f 역함수의 3이 2니까 f의 2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f의 1은 2고요. f의 3은 5니까 f의 5는 하나도 안 나온 4가 되겠네요. 그럼 f의 4는 1이고요. f 역함수의 4는 여기죠. f 역함수의 4는 5다. 얘가 5죠. 그래서 정답은 6.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연립부등식 문제입니다. 우리 밑에 식은 먼저 우리 연립이 되니까 밑에 식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3, 4,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 크다니까 바깥 부분이죠.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또는 x는 4보다는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x-k 마이너스 5 x는 k-5 k 플러스 5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x k 플러스 5 근데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7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요거 그대로 우리 수직선 그려서 표현해 봐야겠죠. 첫 번째 마이너스 3이랑 4에 대해서 이렇게 바깥 부분으로 뻗쳐나갈 거고요. 이 경우에 k-5랑 k 플러스 5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x값,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7이 돼야 되고요. k-5랑 k 플러스 5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의 간격을 유지를 해야겠죠. k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뭐 5라고 해도 10부터 0까지 이런 식으로 10칸의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만약 이쪽에 전부 다 들어있으면 당연히 안 되니까 k-5가 여기 k 플러스 5가 여기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요렇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0개의 간격이니까 k-5가 이제 값이 이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5랑 6 혹은 5 정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들어가든지 간에 여기서 한쪽씩 밀려서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표현할 때 7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밀면 조금 더 밀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4 그리고 k가 1인 경우에 보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만 이쪽엔 포함이 되겠죠. 정수는. 이쪽에는 6이니까 4는 하얀 동그라미니까 5, 6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이거 더하게 되면 11 빼기 4니까 7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K는 1인 거 확인했죠. 그래서 요렇게 요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색은 주어졌고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인데 이거 누가 봐도 뭐가 되죠?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죠. 모든 개수들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x는 1 또는 x제곱이 k다 라는 두근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파가 1인 경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알파가 만약에 1이 되면요, 여기 두 번째 조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인데 우리 그리고 k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알파가 1이니까 1은 마이너스 2베타가 되겠죠.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중에서 루트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그리고 요 경우에 알파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 베타는 알파가 1이면 베타는 실수가 아니어야 되는데 베타가 실수가 나왔죠. 여기 베타는 실수 하나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모순입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베타가 1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베타가 1이면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였으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알파는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란 얘기는 x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말과 사실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알파 제곱도 마이너스 2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알파와 감마라는 근일 거니까 감마 제곱도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베타 제곱은 1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니까 베타 제곱이랑 감마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면 마이너스 1.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 라는 얘기는 전부 다 만족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요 값이 요 p라는 요 조건이 항상 성립하게 되려면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p가 전체와 똑같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전부 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요렇게 붕 떠 있거나 요렇게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판별식 우리 이거 dp라고 하겠습니다. p의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식을 하나 얻어서 a 개수는 마이너스 1, 0, 1 3개를 얻을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p는 낮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명제는 p가 q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 p가 전체라고 했는데 전체가 q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q 여집합은 전체와 같아야 된다 라는 표현이죠. q 여집합을 쓰게 되면 낮q니까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대로 제곱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제곱해서 판별식을 판별식을 그대로 써주게 되면요 4분의
q는 b제곱 마이너스 9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얘도 전체가 돼야 되니까 항성 성립해야 되니까 요거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경우에는 여기서는 지금 우리 부정했으니까 등호가 빠져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b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5개네요. 그럼 3 곱하기 5에서 15개의 순서쌍을 갖는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곡선 절대값 fx는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f의 역함수의 2는 f2-1과 같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는 x분의 a 플러스 b 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씌우면 x분의 a 플러스 b 얘가 y는 2와 한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점근선은 x축이 여기 그대로고요, y축 그대로고요. y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b인데 우리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릅니다. b가 만약에 위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살짝 음수인 경우도 그려야 되니까 옆으로 살짝 밀어서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a는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모르죠. 그래서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양수인 경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근데 절대값을 딱 올리게 되면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2라는 지점에 대해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경우죠.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b가 음수인 경우에 밑에 쪽에 그려보고요. 요렇게 그려지고요. 그대로 올려주게 되면 b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하나만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쪽 양수인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b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는 여기 밑에 쪽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b라는 애에 대해서 이렇게 안 만나려면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작은 쪽에 있거나 혹은 마이너스 2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에 2가 그려지면서 마이너스 2가 그려지면서 이렇게 하나만 만나는 조건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b는 2구나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x분의 a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역함수의 2는 f2-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역함수는 한번 구해봐야겠죠. 우리 역함수는 직접 구해야 되니까 역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a 마이너스 2고요. 그대로 마이너스 2 넘겨주고 x, y 자리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넘겨주고요. y 곱해주고 x 플러스 2로 나눠주게 되면 y는 x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가 f 역함수 x니까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하면 4분의 a는 2는 여기다 요 식에다가 2 대입하면 f2는 2분의 a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럼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6이 되겠네요. 잠시만요. 4분의죠. 4분의 a는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a 값 나왔고요. b 값 나왔으니까 우리 그대로
fx 다시 써주면 12, 아니, x분의 12 마이너스 2. 따라서 f의 8은 얼마입니까? 8분의 12 마이너스 2. 2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는 b-a와 그리고 a 합집합, b 여집합 그리고 모든 원소의 합이 서로 같다 라고 표현을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합집합, b 여집합은요, 우리가 조건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좀 이용을 해주면 a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다시 쓰면 b차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b차집합 a가 a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b차집합 a가 4랑 7인데 이 외에 b차집합 a의 여집합의 개수가 7개라는 얘기는 전체 집합의 개수는 9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K는 9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K는 9입니다. 여기서 9인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A의 모든 원소 집합은 B의 모든 원소 집합, 어느 원소의 합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A와 B를 그릴 거고요. B차 집합 A가 4, 7이니까 여기에 4, 7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들어있어야 되는데 합이 똑같은데 여기에 합이 지금 11이죠. 여기 합이 11이니까 이쪽에서도 합은 11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숫자는 1, 2, 3, 4, 5, 6, 7, 8, 9까지만 가능한데 4랑 7은 이미 써서 없고요. 이 숫자들로 11을 만들려면 9랑 2 그리고 8이랑 3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6이랑 2랑 3 그리고 5랑 3, 2, 1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한테 A는 M의 약수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 약수들로 표현되어 있어야 하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여기 얘네들은 약수로 표현할 수 없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탈락이고요. 여기 6, 2, 3 6, 2, 3에 1이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A는 약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M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여집, 나머지들은 다 바깥쪽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그리고 9 이렇게까지 채워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따라서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 원소는 어디냐? A 여집합은 여기와 여기. 그리고 B 여집합은 여기와 여기죠. 그래서 우리 공통인 부분은 여기죠. 따라서 5, 8, 9니까 5, 8, 9. 따라서 원소들의 합은 22.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직선 L과 L1과 L2가 교점이 A, 그리고 L1,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했을 때 1사분면에 있는 점 P와 삼각형
ABC 외접원 위의 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Q는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고요. PB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3배다.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하나씩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L1과 L2가 수직이라고 했는데 L1의 기울기는 L1을 좀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L2를 정리를 해주면 Y는 이거 Y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2Y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서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인 거 맞죠? 그리고 Q좌표는 우리가 외접원 위에 ABC 외접원 위에 있는 Q고 그리고 Q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넓이의 3배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 그대로 그래프 그려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큼지막하게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지나야 하고요. 둘 다. 하나는 x절편이 마이너스 1. 이렇게 L1을 그릴 수가 있고요. L2는 x절편이 지금 4죠. 4. 여기 4고요. 그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PBC라고 했는데 우리 P는 1사분면에 있는 점이죠. 1사분면에 있는 점 여기가 지금 A, 교점이 A,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C. 그리고 1사분면에 있는 점 P를 잡아주게 되면요. 요 P에 대해서 삼각형을 그렸을 때 PBC, PBC. 이렇게 PBC가 되겠죠. 이 PBC는 ABC, 넓이의 3배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얘는 여기 있는 요 삼각형 ABC 넓이에 아이고 3배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는 3x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좌표는 0,-2고요. 여기는 4,0. B좌표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여기 작은 원의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작은 빨간색 삼각형의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x좌표끼리 다 더하면 3분의 3, 3분의 마이너스 2, 즉 1,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삼각형의 크기가 3배로 커지겠죠. 3배로 커졌다라는 얘기는 우리 BC 좌표는 똑같으니까 A 좌표만 우리가 조금 커지면 되나요? A 좌표, P 좌표만 조금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Q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A 좌표의 밑변이 똑같고 높이만 좀 다르죠. 지금 여기가 높이가 이렇게 돼 있고 요 빨간색 삼각형은 높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높이가 3배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P 좌표는 잘 모르겠지만 높이만 생각하면 x, 마이너스 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Q좌표는 3분의 x 플러스 3, 3분의
마이너스 6 해서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우리 1사분면이 있죠. 1사분면이 있으니까 6이 돼야겠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디귿 P의 X좌표, Y좌표 합은 10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Y좌표는 이미 구했죠. 6인 거. X좌표만 구하면 됩니다. X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이 X좌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구해주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것도 했고 그리고 또 1사분면 위에 있는 것까지 표시를 했으니까 그대로 중점이랑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P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 조금 더 멀리 떨어지게끔 그려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P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야 하고 Q좌표가 여기 지금 2니까 여기쯤 위치에 있으면서 Q좌표가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P좌표는 우리가 x, 6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A좌표가 마이너스 2고요. Q좌표에 이제 Y좌표가 2인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Q는 1사분면이 있고 요 두 A좌표와 Q좌표는 서로 대칭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중점 M이라는 값이 존재하겠죠. 이 중점 M이라는 값은 당연히 BC의 중점과도 같을 겁니다. BC의 중점과도 같을 테니까 BC의 중점은 BC의 중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 M의 좌표가 2분의 3, 0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M 좌표도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A, M, Q는 한 직선 위에 그려지죠. 그러면 Q의 좌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경우에는 우리가 Q의 좌표를 정확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좌표를 잡아주게 되면 우리 P의 좌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뭐냐면 A좌표가 0, 마이너스 2고요. M좌표가 2분의 3, 0이죠. 그러면 이걸로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을 만들고 Q좌표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Y는 2분의 3분의 2죠. 그러면 3분의 4 기울기가 3분의 4죠. 기울기 3분의 4니까 Y는 3분의 4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Y에다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4X 마이너스 2 4는 3분의 4X니까 X는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Q좌표가 3이니까 우리 Q의 X좌표가 3이니까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X 플러스 3분의 3이 나와야 됐었던 거니까 X는 6. 즉 우리 P의 좌표가 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의 X좌표는 6이고 Y좌표는 6이니까 합은 12. 틀리네요. 기억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좀 큰 범위이기 때문에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이 옆쪽에다가 진행하겠습니다. F의 A가 32분의 9인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변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F합성 FA가 32라고 했고 FA를 B라고 하면 이라고 했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FB는 32분의 9이고 그때 fx의 최대값은 가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fx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fx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여기 도형에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fx는 삼각형의 넓이죠.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높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삼각형의. 왜냐면 밑변은 지금 문제를 봤을 때 F부터 변을 따라서 P는 A에서 출발해서 F까지 화살표를 따라 움직인다라고 했죠. 그리고 F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변이기 때문에 우리 높이가 가장 높았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가장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C에 있을 때 가장 높이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AC를 한번 구해보면요. 우리 A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삼각형을 조금 이용을 해야겠죠. 삼각형을 이용해서 AC를 구해줘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는 1이죠.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 1인 걸 이용해서 높이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요. 여기 1이고 1이고 그리고 우리 여기 B 같은 경우 여기 수직이죠. 수직. 그리고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각이 몇 도입니까?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각형이 180도, 사각형이 360도, 오각형이 540도, 육각형이 720도죠. 그걸 6으로 나누니까 120도. 그걸 반으로 나누니까 또 60도가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한 각이 60도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30도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우리 높이는 2분의 여기가 1이니까 1인 부분이 2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렇다는 얘기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빗변이 1이고요. 여기가 모르지만 1대 2대 루트 3이죠.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게 2배. 루트 3이 AC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fx의 최대값은 2분의 루트 3. 즉 가가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루트 3까지가 범위고요. b는 점 P가 A로부터 움직이는 A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B인 점을 Q라고 하고 QFA의 넓이는 32분의 9가 돼야 된다. 즉, 점 Q에서 FA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QH는 16분의 9. 넓이의 절반이 돼야 되고요. 2분의 1, 그러니까 넓이의 2배. 왜냐면 2분의 1을 뺀 거죠. 2분의 1. 밑변이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우리 B 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를 살짝 지워주겠습니다. 살짝 지워주게 되면 문제에서 QH라고 했는데 만약에 요렇게 수직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우리가 변을 나타내 주게 되면요. B까지 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중간까지 가는 걸 Q라고 한다면 여기를 Q라고 하면 여기서 높이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게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Q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변이 1이고요. 이 높이가 16분의 9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H라고 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랬을 때 B, 즉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B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분 AQ.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이 움직인 거리. 이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걸 이용하는 건 여기. 각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 여기가 60도죠. 60도. 그렇다라는 얘기는 선분 QH에다가 사인 60도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보면 돼요. 우리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래서 나타내주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60도,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B입니다. 여기가 Q, 여기가 H, 여기가 A인데요. 우리 요 B라는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원래 보통 사인 법칙, 사인을 이용하게 되면 사인 60도는 B분의 QH죠. 근데 우린 B를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B를 곱해주고요. 사인으로 나눠주면 사인 60도분의 QH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리고 QH는 우리가 16분의 9였죠? 16분의 9 곱하기 2분의 루트 3분의 2죠. 반대로 뒤집은 거니까.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8분의 3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나는 8분의 3 루트 3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FA가 8분의 3 루트 3을 만족시키는 값을 이제 구해주게 되면요, 우리 A 값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A 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그림을 한번 더 따져주게 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정리하면, 이번에는 A가 0부터 5까지가 가고, FA는 우리가 움직인 거리죠. 움직인 거리를 A만큼 갔을 때 8분의 루트 3, 3 루트 3이라는 걸 만족하기 위해선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표현했을 때 여기 만나는, 여기 이미 그려져 있는 이 지점을 이용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표현하고 값을 표현하면서 볼 건데,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있는 삼각형도 넓이는 동일하죠.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 경우에도 우리가 넓이는 동일하고요. 우리 가장 큰 높이, 가장 높은 높이는요, 밑변으로부터 여기를 살짝 지워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루트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은 얼만큼 되는지를 또 찾아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를 R이라고 잡아줍시다. 여기 P라고 잡았으니까 FAP, 우리 이 FAP라는 넓이는요, FA 곱하기 높이, 여기 수선으로 내렸을 때 이 수선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I라고 하면요, PI를 곱해야겠죠. 2분의 1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FA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이고요. PI가 됩니다. 그게 8분의 3 루트 3이니까 선분 PI는 이렇게 지워주면 4분의 3 루트 3이죠. 여기가 4분의 3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3 루트인 지점이 여기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 A는 그러면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 A, B에서 P, B까지 간 게 A가 되겠죠? 선분 A, B, A, B 더하기 B, P가 우리가 원하는 A 값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A, B 값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A, B 값은 구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어차피 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BP라는 값만 얻어내면 됩니다. BP라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AP는 어차피 1이니까 AB는 우리 BP는 BC에서 CP를 빼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BC도 1이죠. 그럼 BC도 1이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CP가 됩니다. 우리 CP는요, 여기인데, 여기 우리 제가, 수직으로 내려보게 되면,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90도고요. 당연히 여기도 60도죠.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가, 수직으로 내린 부분을 그냥 J라고 하겠습니다. C, P, 그리고 여기 60도. 이렇게 되겠죠. 길이는 모르고요. 길이는 모르지만 우리가 높이는 알고 있습니다. 높이는 루트 3에서 요거를 뺀 거죠.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을 빼는 거니까 얘는 4분의 4 루트 3이죠. 그러면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입니다. 우리 여기가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럼 여기는 우리 원하는 요 길이는 4분의 1,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CP가 2분의 1이니까 2-2분의 1이라서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 2분의 3인 거 알았으니까 A는 2분의 3일 거고요. 또는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갔다가 우리 2분의 1만큼 빠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5에서 2분의 3을 빼도 되고요. 아니면 3에서 2분의 1을 빼줘도 더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2분의 7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값만 구하면 됩니다. F 합성 F의 A가 32분의 9를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의 곱은 우리 두 개 곱하는 거니까 4분의 21이죠. 따라서 P는 가였으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나는 8분의 3 루트 3 분의 4분의 21 계산하면요 16분의 9분의 4분의 21 약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1, 4, 3, 7 그러면 3분의 28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